네,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랩 이유승 대표이고요. 오늘도 윤현준 컨설턴트와 함께 왔습니다. 최근에 빅토리 입시랩을 사랑해주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많으신데요. 오늘은 그래서 질문 위주로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들이 참 많은 고3이잖아요, 요즘에.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 보시고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면접 날짜가 겹치는데 나에게 둘 다 상향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점들을 우선적으로 봐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대학의 인재상과 평가 기준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숭실대 SSU 미래인재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라고 판단해 본다면 숭실대의 경우에는 전공 적합성과 자기주도성을 굉장히 많이 보는 대학교입니다. 자, 그렇다면 숙명여대 면접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면접형의 경우 전공성보다는 학문에 대한 탐구 영향을 굉장히 많이 보는 전형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본인의 생활기록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 생활기록부가 전공성에 더 맞춰져 있다면 숭실대를, 아니면 탐구 역량이 교과 수준 이상이라면 숙명여대가 적절할 것입니다. 비단 숙명여대와 숭실대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면접 날짜가 겹치는 대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학교를 보면서 전형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생활기록부에는 그에 맞춰져 있는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인원수도 고려 대상입니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인원수가 많은 쪽이 비교적 유리하고, 또한 작년 입결의 신뢰성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죠? 동일한 조건이라면 인원수가 많은 쪽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떤 분께서 선생님 성균관대 중복 지원이 가능한데 같은 과를 교과 학종으로 두 개 쓰는 거 별로인가요? 너무 간절히 원하는 과라서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같은 학교 중복 지원 전략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네, 위 학생 같은 경우는 교과 지원과 종합 지원을 동시에 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균관대 교과의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 20%의 정성적 평가로 인해 완벽한 교과 전형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인께서는 생기부도 우수하고 교과 점수도 좋다고 한다면 두 장 지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성균관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한 학교에서 종합전형이 두 개씩 있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의 학추나 학업우수 혹은 계열모집, 그리고 성균관대의 학과모집과 계열모집, 그리고 중앙대학교의 다빈치 탐구형, 국민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및 프런티어, 이렇게 한 학교당 두 개의 전형이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학교가 굳이 종합전형을 두 개로 나눈 이유가 뭘까? 그런 것들은 학생들의 잠재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려고 만들어 놓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즉,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전형 방법이나 평가 방식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 한번 찾아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숙명여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숙명여대의 경우도 숙명인재 서류형과 면접형이 있습니다. 그럼 단순히 생기부가 좋으면 서류형 넣어야지, 좀 별로면 면접형 넣어야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 학과마다 어떤 학생들이 유리한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숙명여대 서류형 같은 경우는 전공성과 발전 가능성이 높은 친구, 탐구 역량이 그 다음에 인성, 면접형 같은 경우는 전공성이 다소 좀 안 좋아도 탐구를 해본 친구, 이런 친구를 유리하게 평가한다는 거니까요. 각 학과마다 어떤 학생이 유리한지 나와 있으니 본인의 생활기록부를 꼭 보고 판단해 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과 등급 추이가 하락세인데 수시에 엄청 불리하나요? 자, 이런 질문입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만약 교과 100%를 학년 무관하게 한다면 큰 상관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종합 전형에서는 성취도와 함께 성적이 꾸준히 발전한 학생이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만약 본인께서 교과 등급이 1학년 때 1등급, 2학년 때 2등급, 3학년 때 3등급이라고 한다면, 자, 위에 있는 친구는 종합 전형으로는 학교를 높이기 다소 어려울 것입니다. 때문에 위에 친구의 경우에는 교과 전형을 좀 쓰는 게 유리할 것입니다. 반대로 1학년 때 3등급, 2학년 때 2등급,
3학년 때 1등급인 친구가 있다면 이 친구는 높은 학업 역량의 발전 가능성으로 평균 등급은 2등급대이지만 중앙대 이상의 학교를 지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고3 학생들 성적 올리는 대신 유지만으로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신 거고 대단하신 겁니다. 그렇죠. 학교도 이런 본인들의 노력을 잘 알 테니까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어떻게든 성적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는 아무리 비교과 활동이 우수하다 해도 9등급을 뽑진 않을 테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경희대학교 질문인데요. 내신이 1.8 정도인데요. 교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학종으로 가야 할까요? 생기부는 딱 일반고 수준이에요. 정도라고. 여기서 두 장을 쓰면 안 될까요? 그래도 상관은 없겠죠. 네. 자, 예를 들어서 내신이 1.8등급대인데 경희대를 어떻게 쓸까요? 라는 고민이 참 많습니다. 뭐 비단 1.9등급도 그렇고요. 그렇죠. 2.0등급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건 사실 1.8등급의 경우는 학과마다는 조금 다르겠지만 고교 연계에서 엄청난 안정권은 또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만약에 네오 르네상스를 지원하신다면 생기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점수대이고요. 경희대는 올해 1.8등급 정도의 친구들이 고교 연계에서 문 열고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탈락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점수이기 때문에 저는 경희대를 정말로 원하신다면 고교 연계와 네오 르네상스 전형 2장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제 수능 최저 2하5를 맞춰야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꼭 서울 캠퍼스를 고집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국제 캠퍼스와 서울 캠퍼스가의 입결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뭐 연세대 미래 캠퍼스와 신촌 캠퍼스는 차이가 많이 나죠. 고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한국 외대랑 경희대는 정말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복수 전공도 매우 자유롭다는 이점이 있는데요. 내 성적이 너무 위험하다면 국제 캠퍼스로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경희대와 한국 외대에서만큼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꼭 대학에 합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생기부가 교과 세특은 좋은데 자율 동아리 진로 내용이 좋지 않은 편이에요. 혹시 자율 동아리 진로 부분이 많이 중요한가요?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자, 자율 동아리의 경우에는 30자로 크게 어필할 수 없어 이렇게 바뀌어요. 그냥 내가 무슨 활동을 했다 정도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결과만 나와 있는 것들은 면접 질문이나 자기소개서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생기부에 한 글자 한 글자 중요하지 않는 게 없죠. 네. 자율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했다 정도만 적혀 있다면 그것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어디에서? 자기소개서와 면접입니다. 네. 자, 또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설령 깊은 탐구를 하지 못했다면 내가 조금 더 지금부터 공부해서 면접 질문이나 자소서에서는 더 위대하고 멋진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진로 활동 부분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작년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진로 희망 사항이 대학교에는 미반영됩니다. 그러면 입학사정관님들로 하여금 내가 진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필해 줘야 됩니다. 그 공간이 바로 진로 활동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다른 곳은 다 500자 제한인데 왜 진로 활동만 700자일까요? 그만큼 내가 진로를 위해 노력하는 활동을 써야 하는데 단순히 검사 받았어요. 직업인 초청했어요. 그렇죠. 이런 걸로 본인의 진로를 위해 노력한 부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거죠. 예. 사실 이거는 학교의 문제와 연관되기도 합니다. 네. 자, 결과적으로 진로 활동가는 입학사정관에게 내가 이런 진로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 지원한 거야 라는 느낌을 줘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이 있죠. 내가 혹시 세특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 세특에 나타낼 수 없다면 전공성과 관련돼 있다. 나의 진로와 관련돼 있다. 이 진로 활동에 가지고 오셔서 활동을 하시고 작성을 할 수 있다는 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거 제 얼굴입니다. 저 화났어요. 자, 저희 학교는 외고 생기부 안 보고요. 내신만으로 학교과를 추천해 주시는데 이게 맞아요? 전공적 합성 없이 과 추천해 주세요.
가끔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너 점수가 이 정도의 대학에 합격했으니까 너도 이 정도는 갈 수 있어. 라고 상담을 외고나 특목고 특히나 많이 합니다. 뭐 일반고는 쉽게 이제 홈페이지를 찾아보거나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외고 특목고는 사실 이제 경희대나 국민대처럼 뭐 누가 붙고 누가 떨어졌다 몇 등급이 탈락했다 OX로 막 보여주는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학교들이 아닌 이상 사실 쉽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외고 이제 아니면 특목고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입적 실적이 중요할 수도 있죠. 입학 실적이요.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기록된 생활 기록부가 그 대학에 어필되기 충분한 조건이며. 그렇습니다. 물론 작년에 선배들의 데이터가 대학 라인을 크게 잡는 데는 어느 정도의 기준은 될 수 있겠지만 생활기록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은 채로 상담을 한다는 것은 그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지 않아요. 정확하지도 않고요. 일부 학교에서 저런 식으로 생기부 안 보고 단순 등급만 보고 야 너는 이 정도면 여기가 이 정도면 여기가 이런 것들은 교과 전형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지 네. 종합 전형에서는 수상, 출결, 학교 수준 뭐 그 속에서의 본인의 점수, 자율, 동아리, 진로, 세특, 행특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바쁘시겠지만 우리 훌륭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담 지도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등급 따려고 특목고 간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은 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작년에 여기까지 갔다는데 저는 왜 안 되나요? 맞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많이 힘든 부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 입장을 다 생각하자면 그래도 이제 서로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 19년 동안 이 하나만을 보고 달려왔잖아요. 그 부분에서 그치. 조금만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수 등급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대표님이 생각할 때 원점수가 중요할까요? 등급이 중요할까요? 뭐 둘 다 중요하죠. 자,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많은 대학교들이 등급과 이수 단위를 보고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등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교과 전형에서는 그걸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원점수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서 만약에 97점의 4등급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이 97점을 4등급이라고 평가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저 97점이 공부 못했나요? 아니죠. 4등급처럼 보이시나요? 그것도 아니죠. 예, 이건 학교 선생님의 문제 난이도를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4등급이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한국외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90점 이상이면 1등급으로 해주겠다라는 환상 방식을 다시 도입했는데요. 이처럼 둘 다 중요한 학교도 있고 등급만 중요한 전형도 있고 원점수가 등급보다 더 중요한 전형도 있으니까요. 둘 다 상관없이 잘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맞는 전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화장품공학과와 다른 대학은 화학과로 쓰려 하는데요. 자소서를 다르게 써야 할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학생들이 참 고민이 많죠. 그렇죠. 일괄적으로 한 학과만 나오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 비슷한 학과를 두 개를 적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가끔씩 보면 본인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커리큘럼 자체가 아예 다른 학과도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학교도 있고요. 학교들마다 경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서울대 경영과 국민대 경영은 다른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식으로 학생의 커리큘럼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도 화장품 공학과의 커리큘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화학을 잘하는 학생이 지원하는 학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과목을 더 잘해야 하는지 커리큘럼을 보고 파악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자연과학을 기반으로 파생된 학과의 경우는 자연과학
대보다는 이제 파생된 학과 둘 다 이렇게 둘 다 써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파생 학과가 합격 확률이 더 높은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단 자기소개서는 다르게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필될 수 있는 부분도 달라야겠고요. 특히나 1번, 2번은 그렇다 치더라도 3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르게 써야 된다는 부분들. 그렇죠. 내가 이제 이 학과를 지원한 동기 및 만약에 졸업하고 나서에 대한 부분 또는 학기 중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고 조사를 할 건지 나타나 있어야 된다는 점 중요하죠. 그런 점 중요하죠. 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 보시고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방송 굉장히 짧은데요. 최근에 이제 빅토리 입시랩을 사랑해 주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셔서 질문 받을 시간이 다소 부족하다라고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질문을 조금 더 오랫동안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분량 조절을 한번 해 보았는데요. 잠시 뒤에 1대1 방송을 통해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질문에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